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우선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제가 프로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었는데 저는 주로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매 경기들을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동기부여보다는 이길 팀들이 이겼습니다. 역시나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경기가 끝나고 다음날 되니까 많지는 않지만 욕이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축구 토토 방송을 하면서 그런 욕들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악플은 올라오는 대로 야, 이 개새끼야, 뭐 하면은, 나 그냥 사람 새끼인데 하면서 그냥 그런 글들은 무시를 하고 삭제를 하고 있었는데, 또 뭐가 핸드폰에 또 띵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누가 욕을 썼나 하고 봤는데, 제가 유로파는 분석을 못하고 축구 토토 43회차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쓴 이유였는데 헌책방님께서 아스날 부상자에 대한 기사 같은데라고 적어주시고 아스날 부상자 기사 관련 링크를 댓글로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때 뭔가 정말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축구 토토 방송을 진실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믿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헌책방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지난주 축구토토 42회차 2등 당첨되신 방인식님께서 후원금 크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김영민님께서 분석하시는데 고생하신다고 커피라도 사드시라고 후원금 또 보내주셨습니다. 방송하면서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축구토토 43회차 분석 내용 및 픽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 옆에 39회차, 40회차, 41회차, 42회차 경기 결과 제가 적중한 경기 숫자들 써놨습니다. 매번 이렇게 적중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제 분석 내용 및 픽을 보실 때 제가 고른 픽에서 몇 경기 정도 틀어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1번 경기 그라나다 대 레반떼. 그라나다는 5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가 직전 경기 알라베스와의 홈경기에서 3대 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무승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3골 모두 한 선수에게 집중되지 않은 에레라, 솔다도, 루나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했다는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특히나 홈에서 5승 1무 2패에 10득점 4실점이라는 기록은 굉장히 홈에 강한 그라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대팀 레반떼는 공격 시에 빠르게 윙을 활용한 돌파 후 슛이나 낮은 크로스를 활용을 많이 하고 공격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문제는 수비입니다. 수비에서 잔실수가 많고 상대팀 역습 상황 시에 뒷공간을 너무 내주는 경향이 크고 수비 라인이 잘 안 잡히고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또한 이런 안 좋은 수비 상황에서 수비수 팔콘이 전 경기 퇴장을 당하면서 더더욱이 수비진은 불안할 것으로 보여요. 원정에서 2승 6패로 8득점 16실점을 기록 중인 만큼 원정에서는 맥을 못 추는 레반떼입니다. 이 경기에 배정된 주심 이번 시즌 라리가 경기 결과 홈 기준 4승 3무 1패로 승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축구 승무패 1번 배정 경기 홈 기준 26승 6무 10패로 홈승 빈도가 높습니다. 배당 역시 홈팀 그라나다에 정배가 주어져 있죠. 종합적으로 저는 1번 경기 그라나다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2번 경기 번리 대 뉴캐슬. 번리는 크리스탈, 맨시티, 토트넘을 상대로 홈과 원정에서 3연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비 라인만큼은 잘 버텨줬던 번리였지만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죠. 어쨌든 수비 라인이 낮은 번리와 역시 비슷한 경기를 보여주는 뉴캐슬과의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셰필드와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2연승을 기록 중으로 기록상으로는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특히 조엘링턴 선수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나마 측면으로 돌파를 해주던 막시맹 선수가 전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약 한 달 동안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양팀 모두 정적인 플레이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뉴캐슬이 3연승을 기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기에 배정된 주심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 결과 홈 기준 1승 3무 1패로 무승부 빈도가 높고 축구 승무패 이번 배정 경기 홈 기준 25승 9무 8패로 홈승 빈도가 높습니다. 배당은 번니에 정배당이 주어져 있지만 투표율은 현재 뉴캐슬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이번 경기 번니의 승부 투픽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첼시 대 본머스. 첼시는 주중 릴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챔스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죠. 릴을 상대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많은 슈팅과 유효슛을 가져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 최근 리그에서 에버튼에게 패배를 하면서 좋지 않았던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다고 봐야 됩니다. 홈에서의 승리의 기운을 본머스 전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본머스는 최근 5연패를 기록 중으로 굉장히 좋지 않죠. 또한 부상자들도 많고 특히 조슈아 킹이 이번 경기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슈아 킹의 부상과 나다나케의 햄스트링 부상은 공격과 수비의 중심축들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연패도 엄청난 기록이지만 연패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에 배정된 주심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 결과 홈 기준 8승 3무 4패로 홈승 빈도가 높고 축구 승무패 3번 배정 경기 홈 기준 17승 16무 9패로 홈승무 빈도가 높습니다. 배당 역시 첼시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죠. 종합적으로 저는 첼시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 셰필드 대 아스톤 빌라. 셰필드는 지난 노리치와의 경기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후반 시작 얼마 되지 않아서 두 골을 몰아치면서 승리를 거뒀죠. 하지만 노리치같이 2부 리그에 같이 있었던 팀들에게는 셰필드만의 강점이 다른 강팀들과의 경기를 할 때만큼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커 보여요. 아스톤 빌라는 최근 3연속 승리가 없지만 맨유와 무승부 첼시의 패, 레스터의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강팀들에게 패배를 한 것이고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지난 레스터와의 경기에서도 저는 아스톤 빌라의 좋은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셰필드나 아스톤 빌라나 두 팀 모두 측면을 활용한 공격이 굉장히 강한 팀으로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축구를 구사하지만 개개인의 능력치로 봤을 때 저는 아스톤 빌라가 같은 전술로 부딪혔을 때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배정된 주심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 결과 홈 기준 4승 3무 2패로 홈 승무 빈도가 높고 축구 승무패 4번 배정 경기 홈 기준 17승 7무 18패로 승과 패의 빈도가 높습니다. 배당은 셰필드에 정배당이 주어져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 경기 셰필드의 무패 투픽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소시에다드 바르셀로나. 소시에다드는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원정에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음에도 결정력 부족으로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슈팅 13개의 유효 슈팅이 2개밖에 나오지 않았고 최근 들어 홈에서 비기거나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직전 홈 경기인 에이바르와의 경기에서는 4대1로 승리를 거둬 다시 폼이 올라오나 싶더니 바야돌리드 원정에서 또다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또 흐름이 끊겼습니다. 또한 수비에서 활약을 하던 르노르망의 징계 결장이 불가피하죠. 바르셀로나는 주중 경기에서 인터밀란을 1.5군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서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줬음에도 1대2로 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 메시는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죠. 왼발에만 걸리면 가마차기로 마무리를 지어줬고 수아레즈는 힐킥으로 골을 기록하면서 공격수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에 배정된 주심 이번 시즌 라리가 경기 결과 홈 기준 5승 2무 1패로 홈승 빈도가 높고 이번 시즌 첫 주심 배정 경기에서 원정 1승 이후에 7경기 동안 원정팀 승리가 없다는 게 좀 특징으로 보입니다. 축구 승무패 5번 배정 경기로 홈 기준 21승 9무 12패로 홈승 빈도가 약간 높습니다. 배당은 원정인 바르셀로나에 정배당이 주어져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소시에다의 단통 패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웨스트햄.
사우스햄튼은 지난 뉴캐슬 원정에서 패배를 했지만 홈에서는 2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에 잉스, 워드프라우스, 무사 제네포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좋지만 결정력이 과정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이고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은 웨스트햄도 마찬가지인데 두 팀 모두 매경기 평균 2실점에 가까운 실점률을 보이면서 패배가 많죠. 웨스트햄은 첼시와의 깜짝 승리 이후에 울버햄튼과 아스널을 상대로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볼 때 동일하게 최근 경기 결과들이 좋지 않고 18위인 사우스햄튼과 16위인 웨스트햄의 경기라고 볼 때 상대전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전적에서는 웨스트햄이 18년도부터 19년도 5월까지 3번의 맞대결에서 3번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 배정된 주심,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 결과 홈 기준 5승 7무 4패로 무승부 빈도가 높고 축구 승무패 6번 배정 경기 홈 기준 17승 7무 18패로 승과 패 빈도가 높습니다. 배당은 사우스햄튼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3연승을 기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상대 전적에 무게를 많이 실어서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에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빌바오 대 에이바르. 빌바오는 지난 베티스 원정에서 3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3연승 중이었는데 베티스의 호아킨 선수에게 해트트릭을 내주면서 4연승에는 실패를 했죠. 어쨌든 빌바오가 강팀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미드필더 라울 가르시아의 복귀와 에이바르의 맞대결에서도 4승 2무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바르는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패배한 4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11점이나 되죠.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실점률로 증명이 되고 있고 미드필더 오레아나 선수가 징계로 출전이 불가하고 미드필더 디우프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해서 굉장히 악재에 악재가 겹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에 배정된 주심 이번 시즌 라리가 경기 결과 홈 기준 2승 3무 4패로 원정 사이드가 자주 나오는 게 특징이고 축구 승무패 7번 배정 경기 홈 기준 23승 8무 11패로 홈의 승 빈도가 높습니다. 배당 역시 홈인 빌바오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 경기 빌바오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8번 경기 헤타페 대 바야돌리드. 헤타페는 에이바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뒤 유로파에서도 크라스노다르를 3대 0으로 완전히 발라버렸습니다. 기세가 굉장히 좋고 이번 경기 홈이라는 점이 더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하죠. 상대팀 바야돌리드는 최근 경기 4연속 무득점에 직전 2경기에서는 그래도 무승부를 거두기는 해서 버티는 건 좀 그래도 좀 한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화력이 물이 오를 대로 오른 헤타페를 상대로 버티기가 통할지 의문이죠. 이 경기에 배정된 주심 이번 시즌 라리가 경기 결과 홈 기준 5승 1무 3패로 무승부가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 시즌 첫 주심 배정 경기에서 무승부 기록 이후에 7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고 7경기 결과가 한쪽 팀은 항상 무득점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무득점을 이어오고 있는 바야돌리드가 무득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축구 승무패 8번 배정 경기로 홈 기준 14승 14무 13패로 승무패 빈도 적절하게 퍼져 있습니다. 배당 역시 헤타페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 경기 헤타페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셀타비고 대 마요르카. 셀타비고는 레가네스 원정에서 3대2 패배를 기록을 했죠. 아스파스에게 의존하는 공격은 제가 볼 땐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아스파스 선수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득점이 나오고 있지만 아스파스 선수가 고립됐을 때는 딱히 넣어줄 선수가 없어 보입니다. 상대팀 마요르카도 역시 공격에 부디미르 선수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느낌이고 수비 시에 수비 인원은 많은데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공간이 많아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상대의 움직임을 못 따라가는 게 좀 문제로 보입니다. 원정에서 7연패를 기록 중이고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의 마요르카지만 상대전적으로 무승부도 곧잘 기록을 했었고 마요르카가 원정 7연패를 끊어내기에 가장 적합한 상대가 셀타비고로 보여요. 이 경기에 배정된 주심 이번 시즌 라리가 경기 결과 홈 기준 5승 0무 1패로 홈승에 비중이 집중되어 있지만 비중이 홈에 집중된다기보다 이길 팀들이 이겼다라고 보입니다. 축구 승무패 9번 경기로 배정 경기
홈 기준 16승 15무 11패로 승무 빈도가 약간 높습니다. 배당 역시 셀타비고에 정배가 들어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마요르카가 오랜만에 원정에서 원정 7연패를 끊고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셀타비고의 승패 투픽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맨유 대 에버튼. 연이은 승리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맨유예요. 주중 유로파에서 알크마르를 상대로 1.5군 정도 선수들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맨유의 경기는 아직까지 안정됐다고 보기는 힘들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약간 오락가락하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맨유입니다. 하지만 홈에서만큼은 4승 3무 1패로 좋은 기록을 내고 있는 맨유죠. 에버튼은 마르코 실바 감독 경질 이후에 첼시를 잡아내면서 감독 경질의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는 홈 경기였고 첼시의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과 홈버프가 좀 작용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원정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유로파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해줬고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맨유의 승에 좀 무게를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배정된 주심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 결과 홈 기준 4승 3무 6패로 원정 승 빈도가 높고 축구 승무패 10번 배정 경기 홈 기준 15승 13무 13패로 승무패 빈도가 적절하게 퍼져 있습니다. 배당은 역시 맨유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죠.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 경기 맨유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울버햄튼 대 토트넘. 울버햄튼은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 듯 말 듯 하면서 패배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죠. 더군다나 울버햄튼은 유로파에서 베식타스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많은 경기들이 울버햄튼의 체력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선수들 간의 호흡을 더 끌어내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주중 유로파를 홈에서 치렀다는 점도 미넨 원정을 다녀온 토트넘보다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요. 토트넘은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주전 선수들 몇 명을 제외하고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3대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준 것은 좋아 보이는 토트넘이지만 이번 경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이 경기 배정된 주심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 결과 홈 기준 4승 4무 3패로 승무패 고르게 퍼져 있고 축구 승무패 11번 배정 경기 홈 기준 15승 14무 13패로 승무패 빈도 적절하게 퍼져 있습니다. 배당은 토트넘의 정배가 주어져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 경기 토트넘 보지 않고 울버햄튼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에스파뇰 대 베티스. 에스파뇰은 홈에서 1무 7패를 기록을 하면서 홈 승률 리그 꼴찌를 기록 중이에요. 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에게 2대0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중에 모스크바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1로 패배하는 등 폼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베티스는 지난 경기 호아킨의 해트트릭으로 빌바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등 최근 리그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득점력과 기세로 봤을 때 에스파뇰이 베티스를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이 경기 배정된 주심 이번 시즌 라리가 경기 결과 홈 기준 6승 2패로 무승부가 없는 게 특징이고 축구 승무패 12번 배정 경기 홈 기준 17승 13무 11패로 승빈도가 약간 높습니다. 배당 해외 배당은 에스파뇰의 정배가 들어와 있으나 국내 배당은 베티스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 경기 에스파뇰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아스날 대 맨시티. 아스날은 웨스트햄 홈에서 1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융베리 체제 이후에 첫 승을 거뒀고 주중 유로파 스탕더르 원정 경기에서는 2대2로 무승부를 거뒀죠. 일정이 굉장히 빡센 아스날이고 이 상황에서 맨시티와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스날은 최근 맨시티에게 5연패를 기록한 만큼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맨시티는 최근 무적 맨시티의 모습은 수비적인 측면에서 좀 사라졌다고 보이고 주중 자그레브와의 경기에서 제수스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맨유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강팀과의 대결에서는 아게로 같은 결정력 있는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커 보입니다. 수비인 스톤스 선수도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수비가 좀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스날의 경기력으로는 맨시티의 공격력을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배정된 주심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 결과 홈 기준 6승 2무 6패로 승패로 갈리는 경기가 많이 나오고 축구 승무패 13번 배정 경기 홈 기준 19승 7무 16패로 승패 비중이 높습니다. 배당은 맨체스터 시티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죠.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 경기 아스날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발렌시아 대 레알 마드리드. 발렌시아는 레반테 원정에서 레반테 징크스를 깨면서 2대4 승리를 거뒀고 주중 아약스 원정에서도 0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그 공간으로 넣어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하지만 간혹 나오는 수비 미스는 보완해야 될 점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주중 클리브리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 강한 팀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부상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더군다나 발렌시아는 올 시즌 홈에서 득점을 못한 적이 없는 만큼 저는 이 경기 발렌시아의 역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배정된 주심 이번 시즌 라리가 경기 결과 홈 기준 3승 4무 2패로 홈사이드 특징이고 축구 승무패 14번 배정 경기 16승 11무 15패로 승패 비중이 약간 높습니다. 배당은 레알 마드리드에 정배당이 주어져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 경기 역배인 발렌시아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이렇게 축구토토 43회차 분석 및 픽 공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얘기해 드리고 있지만 제 픽을 그대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자신만의 픽을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그게 더 확률이 좋다는 점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픽 가져가시고 분석 내용을 많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픽 가져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